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오늘 제목이 AI와 음악 산업의 미래가 chung 주제인데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AI가 이제 출현하고 나서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역사 이래로 겪는 거잖아요. 나와 일종의 다른 종이 나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를 통해 지식도 많고 기억력도, 우리는 기억력이 희미해지는데 얘는 그냥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겠어? 이미 침범을 해버렸죠. 기술이 예술의 영역을 이미 침범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악을 감정으로 듣지만 사실은 음악은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화음도 1도, 3도, 5도 다 숫자죠. 그 다음 멜로디 시퀀스도 뭐 예를 들어 장이도, 뭐 단이도, 그 다음 완전어도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만 다르지 거긴 다 숫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위법도 역시 숫자고요. 오케스트레이션도 결국 숫자예요. 분석해 보면 단지 색깔을 어떻게 주느냐가 이제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숫자예요. AI가 너무 좋아하겠죠. 숫자니까. AI는 패턴을 갖고 이제 발전하잖아요. 빅데이터와 그 패턴을 연구해서 발전하는 게 AI인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미, 저는 이제 오랫동안 AI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곡 쓰고 밥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작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아까 우리 차호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창작적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 그 큰 엑스포가 열렸는데 정부에서 곡 10개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타이틀곡 골라달래요. 그래서 들어보고 제일 좋은 걸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편곡을 좀 선보이려고 그 작곡가한테 전화를 했죠. 트랙이나 데이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트랙이나 데이터가 뭔데요? 이래요. 알고 봤더니 수노가 쓴 거예요. 이미 작년에. 수노는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AI 뮤직은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퀄리티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였죠. 나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그래서 수노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막 써봤어요. 그게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좋은 음악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죠. AI는 좋은 음악인가? 나쁜 음악인가? 여러분 각자 자기한테 좋은 음악들 얘기하라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좋은 음악이란 개념은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I를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AI로 발표한 곡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근데 와, 이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뭐 먹고 살지 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여러분 이제 다 작곡가예요. 사실 수노 써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안 써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그냥 1분이 뭐야? 한 30초면 그냥 다 써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죠.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많은 잠재적인 창작자들의 음악이니까 음원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이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음악은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고, 아니 우주처럼 넓어졌어요. 이 창작자들이 만드는 음악. 그때 이제 그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이게 저는 이제 창작자로서의, 또 아무래도 이제 후배 작곡가들 혹은 뭐 여러분들의 그 만들어낸 음악들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아까도 차호진 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악은 음악 자체로 자생하지 못해요. 아티스트가 필요하고 또 출판업자가 필요하고, 옛날에는 18세기 이때는 산업혁명 지나고서 미디어가 생기면서 미디어가 필요하고 LP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AI로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항상 뭔가 필요했어요. 그냥 자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노를 쓰고 뭐 오디오를 쓰고 이제 AI 툴을 써서 음악을 만든다면, 이 음악들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떡하지? 다 너도 나도 작곡가인데 포샵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제는
AI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건 포샵 같다고 생각해요. 사진작가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다 뭐 5살짜리 아이도 포샵 하잖아요. 역사 이래로 기술의 발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을 널리 편하게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예를 들면 처음에 저 어릴 때는 컴퓨터 배우려면 도스 배웠거든요.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엔지니어의 영역의 언어였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커서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화살표로 해.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야 그것도 됐고 마우스로 해 마우스로. 이제는 뭘로 하죠? 말로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핵심이 하나는 AI를 창작할 때 AI를 이용해서 쓰는 것은 도덕적이 아닌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전 둘 다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인간이 편하게 쓰는 거죠. 옛날 같으면 피아노 치고 다 해야지 작곡을 했지만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다 작곡을 해요. 이제는 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술 때문에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실험하면서 요즘은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할 게 실험밖에 없어요. 지금은 창작자로서는. 그러면 이 음원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악들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저의 화두예요. 왜 이제 그럴 나이도 됐고 또 후배 작곡가들도 걱정도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뭔가를 또 제시를 해주는 게 또 선배의 또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나도 계속 활동에 나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음원이 가치를 가지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들려줘야 돼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들려주려면 어떡하지? 미디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고 못 들려줘요. 그렇다고 내가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에 올리면 되나? 마케팅이 필요하죠. 들려진다는 것은 미디어 외에 다른 미디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티넷이라는 전국 매장음악 송출하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이게 AI든 AI 음원이 아니든 매장음악을 통해서 들려주게 하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뭐가 좋으냐면 저작권료를 다운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AI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제가 지금 그 이제 사이트 일종의 커뮤니티 플랫폼이겠죠. 거기다가는 뮤펌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뮤펌 프로젝트인데 그 다음에 거기다는 뭘 하냐면 실제 그래서 차오진님이 음악을 AI로 만들었어. 전혀 작곡가가 아닌데 근데 그게 우리가 리터칭을 해줘. 비용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탐앤탐스의 음악이 나오게 해줘. 매장 음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탐앤탐스에서 음악이 언제 나온다고 차오진님한테 문자 발송을 해줘. 예를 들면 그럼 기업이 좋아하겠죠. 마케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B2B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음악이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기능화되겠구나. 예를 들면 기술이 테크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를 들면 펫 시장 애완동물이 있어.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뭐가 제일 걱정되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내가 집에 나갈 때 얘 혼자 두기에 되게 미안하잖아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고양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주파수가 뭐지? 그걸 또 찾아봐요. 챗GPT도 얘기해주고 다 이제는 뭐 찾는 거는 기능적으로는 하나도 안 어려운 시대니까 찾아봐요. 그래서 가령 고양이는 200Hz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껴. 그럼 200Hz하고 음악을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죠. 요즘 플레이리스트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기능화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기능화하고 세분화하는 것. 야, 재밌는데? 음악 시장은 그럼 엄청나게 확장되겠는데 우리가 음악을 생각할 때 아이돌 혹은 내가 들어왔던 뭐 발라드 음반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음악은 물처럼 스며들겠구나. 포샵처럼. 그러면 어떤 기능을 줘야 되지? 어떻게 개인화시키지? 개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샵으로 돈 벌 수 있나요? 돈 버는 곳이 있죠. 인생 네컷이에요. 그럼 인생 네컷은 뭐가 있죠? 커뮤니티, 리얼리티, 펀, 엔터테인먼트 다 있어요. 실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 단어 자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포샵은 트리거고. 자, 그럼 음악도 그렇게 갖고 와 볼까? 자, 우리가 다 지금 한
2만여 명 모이셨는데 각자 다 음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 그럴듯 할 거예요. 왜? 수노가 생성해 주니까 같은 노래가 하나도 없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차오진 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노래는 내 첫사랑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걸 잊지 못해서 그 주제로 그 가사로 썼어요 하는 순간 이 음악이 가치를 갖게 돼요.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AI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AI는 그냥 데이터 쌓일수록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유한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생기고 드라마가 생겨요.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연결이라는 것도 결국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 불완전성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는 삑사리론처럼. 이 불완전성에 어떻게 집중을 하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 작품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진 않죠.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은 항상 만들 때 내가 이만큼 내 곡을 쓸 때 이만큼 쓰고 싶은데 그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과정이지 완벽한 작품이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완벽한 작품은 내 추억이 들어있고 내 이야기가 들어있고 내가 거기서 그 어떤 기억이 있는 그 자체가 그 섞여서 완벽한 거지. 이 음악은 완벽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어쨌든 그러면 이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면 예를 들면 AI로 음악을 만들면 누구나 다 만드는데 나의 이야기, 나의 리얼리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휴머니티, 철학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AI로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예술은 기술이 이미 예술의 영역을 침범했는데 예술가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아티스트란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다 아티스트인 거예요 이제는. 내 목소리로 그냥 저 보컬로이드 해가지고 올리면 내 목소리 노래 하잖아. 이제 기계가 다 해줘요. 뭐 난 별로 할 게 없어. 요즘 내가 싫어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일기처럼 써요. 오늘은 몇 분이 오늘은 사람이 많이 왔고 차오진님의 이야기가 인사이트가 컸고 어느 뭐 산업적으로 쭉 써요. 그냥 챗GPT한테 넣어요. 가사로 만들어줘. 그럼 가사로 만들어줘요. 라인까지 맞춰서 좀 불편한 단어를 몇 개 고쳐요. 그걸 그대로 와갖고 수노에 넣어요. K-팝처럼 만들어줘. 만들어줘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UV방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뮤지하고 누구죠? 이세윤. 근데 3일 전에 뮤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 UV를 찬양하는 노래 좀 하나 써줘. 그 출연할 때 나는 UV가 야 니들 찬양할 게 뭐 있니? 했더니 형 그 노래 하나 빨리 써주면 그 UV방 형 출연할 때 그거를 부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노에 넣었어요. 수노에 내가 들려드릴게요. 챗GPT한테 얘기했어요. UV를 찬양하는 가사를 써줘. 그러니까 뭐 이태원 프리덤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가지고 수노에 넣었어요. UV를 찬양하는 노래를 K-팝처럼 펑키하고 신나게 해줘. 1분에 2곡씩 나오거든요. 10분에 그럼 20곡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피킹하는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그들의 노래는 예언이다. 그들의 춤은 계시다. 그들의 존재는 운명이다. 유비 강림, 유비 찬양, 할렐루야. 유비 없이 1분 이런 시대예요. 자, 그럼 기능이 뭐죠? 아까 얘기하는 아티스트는 기능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수많은 시간 동안 연마해요. 고치고 뭐 하고 정말 인고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서 결과물을 내놓죠. 근데 이게 쏙 빠져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AI가 들어가죠.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마케팅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그게 과연 의미가 있냐 예술로서. 이제는 예술가는 진짜 예술가들은 아카이브로 자기 인생이 쌓여가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사람 스토리에 감동하고 또 동조하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AI로 음악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불안하죠. 인간은 원래 불안해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 5분 있으면 저기서 드라큘라나 혹은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5분 있다가 보고 있다가 나오면 많이 안 놀랄 거예요. 이러고 말지. 근데 갑자기 확 나타나면 놀라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가. 이건 불안의 시대고요. 근데 AI로 음악을 만들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기능도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또 서울대병원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어린 환우들, 아픈 아이들, 병명을 몰라요. 그런 애들의 엄마 아빠와 아이의 이야기들을 또 AI로 음악 만들어요. 엄마 아빠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뮤폰 플랫폼에서 도네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요. 음원 가격을 안 주고 도네이션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비용은 또 그쪽으로 쓰여질 수 있게. AI로 음악을 만드는데 어떤 선한 목적과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기능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세분화되고 저도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작자의 영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험의 시대고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것도 사실은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 K-팝은 음악 시장인가요? 음악 시장을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장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근데 이 커뮤니티도 결국 인간이 플랫폼 되고 정보의 수가 많아지고 결국 이 디지털 비즈니스는 외로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외롭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연대를 하죠. 결국 외로움이에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AI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음악이 가치를 가질 것인가. 내 편 들어주고 내가 네 마음 안다. 이걸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기능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 음악적으로만 고민했던 혹은 컨셉이나 이런 걸로 고민했던 것들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시장 영역.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면 혹은 힐링 혹은 명상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과 결합해서 주파수와 결합해서 뭐 심장에 좋은 건 몇 헤르츠야 다 있거든요. 에비던스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간에 좋은 게 몇 헬츠야 몇 헤르츠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음악과 연결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마트를 간다면 여러분 만약에 채소 파는 데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근데 배추가 좋아하는 헤르츠가 있어. 실제 식물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럼 그 얘기 들으셨죠? 식물 앞에서 계속 욕하면 걔 별로 잘 못 자라고 이쁘다 그러면 잘 자란다잖아요. 그것도 다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논문들이. 그럼 얘는 어떤 애를 좋아하지? 그러면 그 헤르츠에 맞는 음악을 같이 AI를 통해서 만들어. 예를 들면 그러면 마케팅할 때도 여러분들이 배추 사러 갔는데 우리 배추는 싱싱합니다를 사겠어요. 우리 배추가 좋아하는 음악을 우리는 틀어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게 되겠죠. 기분이에요. 사람 감정이거든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들의 그 어떤 활용도가 혹은 생산도가 되게 다양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게 NFT로 가든 뭘로 가든 의료 쪽으로 가든 혹은 뭐 실제 대중음악에 사용이 되든 혹은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가든 이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확장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인간이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해요. 맞출게요. 하나는 성장의 본능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계속 내가 뭔가를 계속 뭔가 이렇게 이제 keep going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창조의 본능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자연으로의 회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 보면 원시인이나 우리나 다 가슴 두근거리죠. 방법이 바뀌었겠죠. 원시인은 멧돼지를 갖다 줬을 거고 우리는 꽃을 줬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멧돼지 갖다 주면 소송당하겠죠. 하지만 가슴 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고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용하느냐의 그 창의력과 호기심, 상상력, 질문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상상력, 창의력이 곧 아티스트의 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서 AI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나의 생각을 음악적으로 소리로 확장시켜주고 나의 연애 편지를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플랫폼 혹은 커뮤니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아까 차 선생님 말씀처럼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게 잘 균형 밸런스를 맞춰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